오하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이 H-1B 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또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비자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아니 이 인종차별주의자들아, 이 H-1 비자는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기술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비자이다.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빨아들여 가지고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비자인데, 너네들의 이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H-1B 비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이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H-1B 비자는 1990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인력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스템 분야에서 이렇게 또 쓰이게 된다고 하네요. 뭐 IT 분야에서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분야에서 사람들을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1년에 한 8만 5천 개 정도의 이 H-1B 비자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한 2만여 개 정도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또 할당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찬성하는 쪽을 이렇게 또 들어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미국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 전 세계 0.1%의 인재들을 우리 미국에서 이제 유치를 할 수가 있다. 이 글로벌 인재들을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H-1B 비자는 우리 기술 산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나는 이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싸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 특히 이제 마가에서 이렇게 또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마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H-1B 비자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또 빼앗기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H-1B 비자가 좀 임금이 싸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이제 임금을 이제 깎아먹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H-1B 비자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뭐 이런 곳들에서 이런 뭐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 글로벌 인재들을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빨아들여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 연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균 12만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12만 달러는 미국에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받고 있는 1인당 이 연평균 연봉의 2배 정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1B 비자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2%가 인도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기술 기업들이 인도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거든요.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들이 이 인도에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기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CEO들이나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인도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기술 기업들의 이 인도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 중에 72%나 인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 정도는 이 중국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1% 정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은 인도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1기 때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H1B 비자의 이제 승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2기 때에도 아마도 이 H1B 비자는 이제 승인 건수가 이렇게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일 때는 이 H1B 비자의 승인 건수가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의 이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일론 머스크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H1B 비자는 이 미국의 인재들을 이렇게 또 흡수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다. 이 일론 머스크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서로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편 그리고 구구파 편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는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주지사 이 에보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텍사스 주지사 이 에보트가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가지고 지미 카터 이제 가족한테 이제 애도를 이렇게 또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이랑 그리고 부인 로잘린이 카터라고 적어서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성명을 이렇게 또 올렸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로잘린이 카터는 지미 카터 이제 부인이신 이 로잘린 카터는 작년 11월 달에 2023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주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이런 성명을 이렇게 또 내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판을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니 주지사라는 사람이 텍사스 주지사라는 사람이 이 성명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검토도 하지도 않느냐 이거는 분명한 실수가 엄청나게 중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에보트 이 텍사스 주지사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부터 이런 좀 실수가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실수가 이렇게 또 많으면서 이런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또 공유를 하는 등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안 한다는 그런 소리죠. 이 가짜 뉴스만 이 퍼뜨리고 트럼프 같이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지사라는 작자가 이런 실수를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텍사스 주지사 이제 에보트는 좀 이제 많은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주지사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좀 이제 검토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주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주에서 어느 이제 남성 2명이 30대 남성이랑 그리고 이제 59세 이제 남성이 빅풋, 뭐 사스쿼치라고 하는 빅풋을 이렇게 또 찾는다고 하면서 어느 뭐 국립공원인가 이제 공원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실종이 됐대요. 실종이 돼가지고 가족에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얼마 전이죠.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부터 대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이제 60여 명이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뭐 소방대원들 이렇게 또 뭐 구조대들 이렇게 또 하고 거기에다가 헬기까지 이렇게 또 동원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또 찾으려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수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빅풋, 이 사스쿼치를 이렇게 또 찾으려고 이 산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좀 이제 우습게 보고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체온증으로 이제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빅풋이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빅풋을 뭐 봤다, 뭐 이런저런 산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이렇게 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UFO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자연을 이렇게 또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은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 빅풋이라고 막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거 없지 않을까. 음모론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콜로라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가장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종차별이지 않습니까? 이 우려를 했던 게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39살짜리 어느 이제 백인이 토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어느 이제 백인이 퍼시픽 아일랜드계 어느 이제 기자 알렉스라고 하는 기자를 딱 보고 이제 백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거 지금 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너 미국 사람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또 쫓아다니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해병대를 나왔다. 내가 해병대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너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키는 그런 임무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이 알렉스라는 이 퍼시픽 아일랜드의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직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 기자인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제 백인이 이 사람한테까지 직접 이렇게 또 가가지고 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료들이 막 제지를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이지 않나, 이 인종차별주의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1월 2일에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또 다뤄질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 이 굉장히 괜찮은 이 백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트래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화이트 트래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뭐 별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개떡 같은 새끼가 이렇게 또 갑자기 나오더니만 자신이 그냥 이제 백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갑자기 길 가고 있던 사람을 그 이제 백인이 아니니까 너 백인도 아닌데 너 미국인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 인종차별주의적인 말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 신분증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백인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너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국을 지켜야 하는 해병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4년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진짜 개짜증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성을 존중을 해주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원래부터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백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 아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런 이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그런 거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더 이제 좀 이제 날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벌써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개짜증 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 해커가 뭐 제3자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비욘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 이 재무부에 이렇게 또 접속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해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중국 해커가 굉장히 좀 이제 이 재무부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 해커가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또 캐가려고 한 그런 이제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중국 놈의 새끼들 해커를 이렇게 또 써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는 게 이렇게 또 걸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한 중국 제재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캐내고 해킹하고 뭐 카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 어떠한 것도 이제 카피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당인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창의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억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빠르게 이제 다른 나라들 것을 이렇게 또 카피를 하면서 발전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발전을 하는 게 좀 이제 더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해킹을 하면서 이런 짓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좀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 이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국 이제 법무부에서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 발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한 이유는 바로 이 내란죄 그리고 이제 권력남용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도 경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랑 많은 마찰을 이렇게 또 빚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나온 그런 사례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12월 3일에 갑자기 계엄령 선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령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계엄령이 이렇게 또 풀리고,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죄다 나와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안에 이렇게 또 발의가 돼가지고 204대 이제 85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6개월 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와야 하는지 아니면은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또 재판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 이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란죄 그리고 이 권력남용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인데, 그런데 이 체포는 안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서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원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포영장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포하기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죄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처럼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진짜 이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가 진짜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제주항공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불시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원인은 이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폭발을 하는 바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무한 이제 공항이 좀 이제 문제가 많아 보인다. 라는 그런 이 인베스티게이션 그런 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공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끝에 이런 이 콘크리트 건축물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국제적인 그런 이제 기준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 비행기들이 이제 불시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에는 콘크리트 벽 같은 거는 없어야 된다고 해요. 무슨 뭐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이제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좀 약한 그런 이제 구조물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땅이랑 계속 이렇게 또 부착하면서 이렇게 또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비행기가 잘 멈춰가지고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한 공항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 법을 이제 지키면서 이 공항을 이렇게 또 지었다. 이 구조물,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업계 표준에 따라서 지은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왜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왜 거기다 지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이런 이 공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불식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르웨이에서 KLM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똑같은 기종의 이제 비행기가 거기도 이 하이드롤릭 이 바퀴가 이렇게 또 안 내려와 가지고 이 동체 착륙을 했는데 모두 다 이제 생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몇 년 전에도 무슨 아시아나 항공인가 일본에 이렇게 또 갔는데 일본 그 공항에서 불시착을 이렇게 또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바퀴가 안 내려와가지고 불시착을 하기는 했는데 그 비행기는 정말 다행히도 이 불시착 동체 착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끌고 가면서 끝에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무슨 구조물이 있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뚫고 지나가 가지고 모두 다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사고는 좀 이 의심적인 게 이렇게 또 많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올해 이제 지나가는 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2024년도가 이렇게 또 지나는데 와, 이 마지막 이 끝물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여객기에 탄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 태국에 놀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 태국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좀 이제 대가족이 이렇게 또 여행을 갔나 봐요. 여행을 이렇게 또 갔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고 와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안에 이제 자신의 가족들 뭐 열 몇 명이 이렇게 또 탔는데 나랑 같이 다 이제 놀러 갔었던 사람들 중에 나만 살아서 되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또 보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제 남겨진 그런 이제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족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이런 참사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대한민국에 이제 또 굉장히 커다란 이제 참사라고 하면 이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2014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네, 딱 10년 만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진짜 이런 사고를 겪지 않아도 돼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024년도 이제 끝자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비행기 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항공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또 이 러시아로 이렇게 또 향하는 와중에 러시아에서 격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이제 다른 이제 적으로 이렇게 또 오인을 해가지고 격추를 해가지고 추락을 해가지고 꼬리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뭐 29명이 이렇게 또 생존을 하고 그리고 30 몇 명이 절반 이상의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이제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뭐 일주일 조금 넘었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이 비행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 어느 이제 비행기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 무한 사고가 있었던 그 똑같은 날에 캐나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비행기에서 이 엔진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모두들 생존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 뭐 KLM 뭐 이 비행기도 동체 착륙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두 생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끝물에 좀 많은 이런 이 비행기 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비행기는 안전한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 2023년도 이제 통계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산업 항공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30여 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126만 비행건당 한 건의 이런 사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비행기를 타면서 사망률은 굉장히 극도로 낮다 라고 이렇게 통계치에서는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은 비행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망률은 1370만 분의 1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비행기를 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고들보다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려고 가는 도중에 그 차량 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전이 더 위험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보다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좀 많은 희생자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주항공 그 비행기 예약 취소권이 어마무시하다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들 취소를 하겠죠. 이제 무섭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항공이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좀 이제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그리고 좀 빡시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항공 이제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최대한의 뭐 정비 같은 것을 하거나 뭐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가지고 정비도 좀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제주항공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주항공 그 예약을 했었던 거를 이제 모두 다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제주항공에서는 모든 그 취소된 것은 다 환불을 해주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제주항공은 이제 조만간 파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행기 사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보잉 기종들이 사고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주식은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초랑 지금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한 60% 정도가 날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이 이 비행기 주식, 이 보잉 비행기 주식이 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면서 이런 일들은 이제 다시는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메가밀리언즈에서 1.22 빌리언 달러 12억 2천만 달러의 상금이 이렇게 또 걸렸던 게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뽑히게 되면서 무슨 뭐 코튼우드, 뭐 캘리포니아, 이 놀든 캘리포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가주에서 이 서클 K 어느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 편의점 이 주인은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이렇게 또 받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당첨자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클레임을 안 했대요. 클레임을 안 하고 이 1등 당첨자는 1년 안에 이 금액을 이렇게 또 찾아가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2 빌리언 달러를 일시불로 찾는다고 하면은 뭐 절반 이상이 날아가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날아가면서 무슨 5억 몇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5억 몇천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간다라는 게 진짜 갸부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이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이 부동산이 조금씩 이렇게 또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이제 나와 있는 주택들, 이 부동산, 이 매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물들이 계속해가지고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쌓이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이 매물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신규 매물들이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보다 이 쌓여있는 그 매물들이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재고량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는 와중에 뭐 텍사스나 그리고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신규 주택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 신규 주택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매물들도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버블이 막 터질랑 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주식 시장도 뭐 역대 최고치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 워렌 버핏을 좀 많이 이렇게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 막 캐시화하고 막 현금 막 늘리고 이러는 게 괜히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표가 좀 불안불안한 지표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합니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이 폭락이 오는지 언제 침체기가 오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쌓여있는 그런 이제 버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또 쌓여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매물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팔리지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뭔가 오기도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월마트에서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이제 가방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월마트에서 팔리는 어느 이제 가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름은 윌킨스라고 하는 가방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월마트 팔리고 있는 이 가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에르메스 있지 않습니까? 에르메스 벌킨 가방 있잖아요. 그 에르메스 벌킨 가방이라 거의 똑같이 생겼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똑같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월마트 가방도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월마트 가방도 품질도 또 괜찮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마트에서 이 윌킨스라고 하는 에르메스의 짝퉁 이 벌킨스 가방이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SNS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플루엔서들이 지금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이 월마트 가서 이거 또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솔드아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벌킨백이라고 해가지고 이 에르메스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리고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 가격이 이제 8,000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몇만 달러가 되는 그런 이제 벌킨백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월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벌킨백이랑 똑같이 생긴 이 가방은 단돈 80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78달러인가요? 뭐 79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킨백이랑 똑같이 생겼네. 거기에다가 가죽이야? 거기에다가 막 인플루엔서들이 막 얘기를 해?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막 찾아가서 봤거든요. 솔드아웃이더라고. 네, 저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요거를 또 유튜브 각이니까 유튜브나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솔드아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지 못했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돈이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뭐 럭셔리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럭셔리 제품들이 이렇게 또 팔리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짝퉁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많이 팔리고 있는다. 이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끝물이지 않나, 이제 버블이 지금 터지려고 지금 하는 중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런 일반인들이 돈이 있어야지만 이 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통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 뭐 돈이 없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절대로 상승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머지않아 보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짝퉁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제는 럭셔리 제품들이 이제 안 팔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난다고 하면은 한번 좀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이게 딱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